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입 밖으로 무심코 뱉은 그 한마디가 소중한 관계를 끊어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이 가장 후회하는 말은 그땐 참지 말 거리 아니라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입니다. 우리는 늘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오해를 만들고 말로 관계를 끊습니다. 입을 다물었더라면, 벙어리처럼 참았더라면 지금 이 고통도 이 눈물도 없었을 텐데 하고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이 악물고 참아야 할 말 6가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짧은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할까 합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와 다툰 뒤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예전부터 늘 그랬어. 항상 너만 생각하고 남 배려할 줄 몰랐지. 말을 뱉고 난 뒤 그녀는 시원하다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고 돌아온 건 친구의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난 너한테 그런 말 들을 줄 몰랐어. 그동안 우정도 다 거짓 같아졌어. 그 말 한마디가 10년 넘게 이어온 우정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진심이 아닌 말을 진심처럼 뱉곤 합니다. 그 순간엔 속이 후련하더라도 그 후엔 마음이 텅 비어버리지요. 말은 칼보다 빠르고 깊게 박힙니다. 사람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끊으며 기억 속에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혀 밑에 도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도끼가 나올 때마다 누군가의 마음이 찍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감정에 휘둘려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내뱉은 적, 돌아보면 그때 침묵했더라면 더 좋았을 말들, 한두 개쯤은 마음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절대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될 6가지 말을 짚어보려 합니다. 사람을 잃고 난 뒤에야 말의 무게를 깨닫는 일이 없도록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소개할 고사성어는 구원영과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돌아오지 않는 화살과 같다는 뜻입니다. 한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지켜야 할 침묵의 순간을 여러분 안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6가지 말 중 첫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비난과 원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떤 말로 상처를 주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네가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너는 항상 문제야. 이 말들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불만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향한 공격의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남성의 사례입니다. 이름은 김성훈 씨라고 하지요. 그는 어느 날 아내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투게 됩니다. 이유는 사소한 집안일 분담이었고 그는 그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결혼할 때부터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기적이야. 당신이랑 사는 게 너무 피곤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고 식탁에 함께 앉는 일도 드물어졌지요. 성훈 씨는 후회했습니다. 자신이 그때 말로 내던진 비난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말이라는 무기로 상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단 한 번으로도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다리처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기도 하지만 그 다리를 불태우는 것도 말이다.
비난은 다리를 태웁니다. 사람을 향한 다리가 아니라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불길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정말 오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비난보다는 공감의 말을 선택하십시오. 나는 속상했어. 이런 점이 나에겐 어려웠어.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중심에 두고 말하면 공격이 아닌 대화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말에 더 가까워지고 비난의 말엔 멀어집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열어야 비로소 진심이 들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지금 곱씹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방송이 작은 침묵의 지혜로 남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그것은 비교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누구는 그 나이에 벌써 승진했다던데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니? 옆집 아들 좀 봐라. 집안일도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던데 너는 왜 항상 이래? 이런 말들은 말하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내뱉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박미영 씨의 사연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늘 어머니에게 비교당하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는 왜 너희 사촌 언니처럼 예쁘게 옷도 못 입고 말도 바르게 못하니? 고등학교를 올라가서도 너희 옆반 누구는 전교 1등 했대. 넌 뭐하니 도대체? 결혼하고도 그 비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시누이는 벌써 손잡았다더라. 넌 언제 애 낳을 거니? 박미영 씨는 그 말에 점점 무너졌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멀어졌고 결국 어느 날 한마디 말도 없이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교는 사랑이 아닙니다. 기대도 아닙니다. 그저 상대를 나고자로 느끼게 만드는 잔인한 감정의 칼날입니다. 우리는 비교당할 때 자존감이 아니라 열등감만 자랍니다. 사랑받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 느끼게 되고 결국 자신을 감추게 됩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칭찬하고 싶다면 너는 너의 속도로 가고 있어서 난 좋아. 그 자체로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말 한마디가 평생 기억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향해 비교의 잣대를 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그 손을 내려놓아 주세요. 여러분이 내려놓는 비교 하나가 한 사람의 마음을 지키고 그 사람과의 인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지나간 실수를 들추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미 끝난 일을 붙잡고 자책할 때입니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실수를 다시 꺼내어 상대에게 들이대는 순간 그 말은 칼이 됩니다. 아물었던 상처를 다시 찢어놓고 다시 피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윤정호 씨 부부는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20년 중 절반은 싸움으로 점철돼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과거에 벌였던 한 번의 사업 실패를 일이 안 풀릴 때마다 꺼냈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사업만 안 벌였어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처음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그것은 자책이 아닌 모멸이 됩니다. 결국 남편은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아내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게 되었고 그 침묵은
두 사람 사이를 깊고 넓은 강처럼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순간은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되풀이되는 언급은 상대에게 다시 살아낼 힘을 앗아가는 독이 됩니다. 잘못을 꺼내면 그 순간은 잠시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지나간 다음 마음엔 죄책감과 분노만 남습니다.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를 끄집어내어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 사람도 그 기억 속에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으니 우리는 누구나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순간을 반복해서 들춰낸다면 우리는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이런 말 대신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앞으론 내가 더 도와줄게. 라고 말합니다. 과거는 말하지 않아도 사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다면 과거가 아닌 미래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반드시 참아야 할 말은 남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누구는 이런 것도 척척 잘만 하더라. 내 친구는 벌써 결혼했는데 넌 뭐하냐? 내 동생은 그때 집도 샀다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처럼 비교하는 말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칼이 됩니다. 부산에 사는 김상철 씨는 사춘기 시절부터 아버지의 비교에 시달렸습니다. 너는 왜 옆집 철수처럼 못하냐? 내 사촌은 반에서 1등인데 너는 왜 이러냐? 처음엔 그런 말이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철 씨는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도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를 자책하는 데 익숙해졌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사회생활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요리를 잘 못한다고 누구는 요리도 참 잘하더라라고 말하면 그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상대의 능력을 폄하하는 메시지로 다가갑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온다고 내 친구 남편은 억대 연봉이라는데 라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상대방은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와 여정을 갖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가 때론 일생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 경전에서도 타인과 비교하는 마음을 심자번뇌라 하여 자신의 삶에 혼탁함을 더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비교는 나를 괴롭히고 상대를 아프게 하며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너는 너만의 방식으로 잘하고 있어. 그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위로가 되고 신뢰가 되고 평생을 함께 가는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반드시 참아야 할 말은 저주하거나 단정 짓는 말입니다. 너는 평생 그렇게 살 거야. 그 성격으로는 절대 성공 못해. 넌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말들은 단순한 충고나 실망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 말은 듣는 사람의 미래를 묻고 그 가능성을 잘라버리는 칼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에 평생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전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최은경 씨는 고등학생 때 선생님에게 들은 한마디로 자신의 꿈을 포기할 뻔했다고 합니다. 미대를 준비하던 은경 씨에게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그림으로 대학 가긴 틀렸다. 그 시간에 다른 공부나 해라. 그 말은 은경 씨의 열정을 꺾었고 붓을 놓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아이의 머리를 다듬어주고 그 아이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순간 무언가 마음 깊은 곳에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은경 씨는 다시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손님 한 명 한 명의 삶을 미소로 바꾸는 미용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말은 상대의 삶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의 저주는 영혼 깊숙한 곳에 박혀 평생의 두려움이 될 수 있고, 한마디의 단정은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반면 너는 할 수 있어.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이런 말은 지친 사람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말하기를 두려워한다.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의도치 않게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하기 전 한 번 더 마음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화살이 될 수도 있고 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건넬 때 그 말이 상대를 위로하는 꽃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말, 억울하다고 내뱉고 화가 나서 쏟아붓는 순간 그 말들은 사람을 밀어내고 인연을 끊어내고 결국 내 삶을 외롭게 만들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건네셨나요? 혹시 그 말이 상대의 하루를 더 어둡게 만들지 않았나요? 혹은 누군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진 않았는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세상의 따뜻함을 전하는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방송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